아, 범준아, 이렇게 오랜만에 둘이서 캠핑 와가지고 이랬으니까 좋다, 맞지? 연기만 좀 안 나면 좋겠다. 아, 근데 궁금한 게 있는데, 뭐? 내가 니를 되게 오래 알았잖아. 그치. 근데 이게 너무 깊게는 잘 몰랐는데, 음. 어린 시절이 어땠는지 좀 궁금해. 내 어린 시절에 형이 많다, 이가. 내 뭐 고등학교 때부터 같이 있었으니까. 그냥 성격은 지금이랑 좀 텐션이 다르지. 근데 내 어린 시절. 확실히 어릴 때랑 지금이랑 많이 바뀐 것 같긴 해. 그치. 그러니까 나는 집이 좀 가난했잖아. 맞지. 어릴 때부터. 내가 중고등학교 때, 그러니까 학교를 다닐 때 제일 해보고 싶었던 게 뭐냐면, 아이클럽이라는 교복 브랜드에서 옷을 맞추는 걸 진짜 하고 싶었어. 근데 나는 중고등학교 때, 그러니까 학교 다닐 때 교복을 맞춰본 적이 한 번도 없거든. 근데 그게 집이 가난해서 교복을 못 맞춘 것 같아. 지금 생각해보면. 그래서 나는 교복을 어떻게 입고 다녔냐면, 이제 중학교 입학하거나 고등학교 입학하면 선배들이 옷 이제 바지 같은 거 하잖아. 놔두면은 뭐 마이 3,000원, 바지 2,000원, 뭐 셔츠 1,000원 이렇게 하잖아. 나는 선배들 옷을 이제 내한테 맞는 거 입어보고 그거를 입고 학교 생활을 다 했거든. 나는 이게 안 좋은 건지를 몰랐어. 사람들이 주변 환경이 중요하다라는 말을 많이 하잖아. 근데 나는 내 주변에 있는 친구들이 다 가난한 친구들이었거든. 그리고 어머니랑 아버지랑 내 어릴 때 이제 이혼을 하셨는데 이것도 한 당연한 건 줄 알았어. 열 몇 명에 있는 같이 어울리던 친구들이 부모님이 뭐 두 분 다 온전치 계시는 분이 많지 않았었고 그리고 잘 산다 하는 친구도 없었었고 그래서 모두들 다 나처럼 사는구나. 이게 당연한 거구나. 이제 그런 생각으로 어린 시절을 보냈지. 그래서 사고도 많이 치기도 쳤고 부모님 속도 많이 썩였어. 근데 내가 형님이 말했다시피 어릴 때 성격이랑 지금 내 성격이랑 다르잖아. 그게 나는 이 엄마의 영향이 엄청 커. 왜? 왜냐면 내가 고등학교 때 공업고등학교를 이제 졸업을 했잖아, 우리가. 공업고등학교를 나왔는데 우리가 공고 나오면은 고등학교 2학년 정도 이제 되면은 취업을 나가잖아. 그때부터 이제 돈을 벌기 시작했는데 우리 형도 있었고 나도 있었고 엄마도 있었고 아버지는 시골에 그때 가 계셨고 이랬는데 경제적인 활동을 하는 사람이 엄마밖에 없었거든. 근데 그게 내 중학교 때부터 엄마가 계속 경제적인 활동 엄마만 했어. 근데 이 돈을 벌다 보니까 그때 돈으로 한 200만 원 정도 벌었던 것 같은데 사라지지 않는 거야. 그때는 나이도 어려서 쓰고 싶은 것도 많고 먹고 싶은 것도 많고 사고 싶은 것도 많고 하니까. 근데 이제 나이가 점점 들면서 성인이 되고 나니까 이 우리 엄마는 이 우리를 어떻게 키웠을까? 맞지. 그러니까 내가 돈 200만 원, 300만 원, 뭐 400만 원 돈을 벌어도 내 앞가림 하는 것조차 힘든데 우리 엄마는 어떻게 우리 이 두 아들을 키웠을까? 그거에 대한 이제 존경심이 생겼어. 엄마한테. 그러면서 나는 집에 돈을 매달 이제 줬었거든. 주고 하다 보니까 지금은 또 경제적인 여유가 어느 정도 생기고 있고 남들한테 좀 베풀고 그래 하다 보니까 성격이 바뀌진 않았어. 근데 확실히 많이 유해진 것 같기는 해. 이게 유해진 것 같아. 말하면 똑같이 활발하고 나서기 좋아하고 그런데 좀 유해진 것 같아. 형님이 보기에 범진이가 성격이 좀 바뀐 것 같다라고 말하는 게 나는 좋은 쪽으로 바뀌었다고 말을 하는 것 같거든. 맞지. 근데, 그게 내 성격이 바뀌었다기보다는 그런 가난한 어린 시절을 살아오면서 부모님에 대한 그 마음을 돈을 벌기 시작하면서 알게 되면서 성격이 많이 바뀌었다. 그런 것 같다. 그러면 장래를 하게 된 계기가 어머니의 영향이 조금 아버지가 들으면 섭섭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나는 한 90% 진짜 엄마 때문이었다. 이게 뭐였냐면 아까 뭐 내가 여유가 있다고 말은 했지만 그렇게 금전적으로 여유가 있는 건 아니거든. 근데 우리가 20대 초중반에 집이 잘 사는 사람들이 아니고 직장 생활을 하는 사람들이면
그러니까 돈에 대한 개념이 좀 잡힌다, 이가. 한 번에 많이 벌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친구가 장래일을 한다고 했었을 때 그냥 단순하게 내가 엄마의 살아가면서 호강시켜줄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돈으로는 안 될 것 같아. 그러면 엄마의 마지막이라도 내가 좀 장식을 해주고 싶다. 나는 사실 그 마음이었어. 내 친구가 일하면서 대소변도 다 닦여 드려 하고 막 이런 얘기를 하는데, 와, 우리 엄마 대소변 내보다 잘 깨끗하게 할 사람이 있을까? 그 마지막 가시는 길 내 손으로라도 조금 잘 모셔야겠다. 이것도 있었었고, 근데 이게 제일 컸고, 두 번째는 이제 사실 돈이기도 하지. 그러니까 내가 처음에 들었을 때 한 달에 300만 원 정도 벌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들었어서 300만 원이면 그래도 집에 돈도 주고 하면서 생활을 할 수 있겠다. 근데 우리 엄마를 내가 모셔줄 수 있다는 건 좀 큰 메리트가 있었던 거지. 근데 일을 하다 보니까 너무 힘들어서 못하겠다. 그냥 배워만 둬야겠다. 라고 생각을 했는데. 마지막 어머니 모셔드릴 정도로만 그치. 배워만 놓겠다 그치. 하는 게 지금까지 하고 있네. 그치. 8년이라는 시간 동안. 그치. 그래, 예전에 내가 어릴 때 알던 범진이는 보면, 우리 다 비슷한 환경이었잖아. 그치. 좀 가난하고 조금 없는 집안에 살고 뭐 이런 친구들이었는데, 그래도 그거랑 다르게 되게 활발하고, 그냥 좀 때묻지 않은 이런 친구였는데, 또 그런 가정사가 있다라는 것도 내가 오늘 처음 듣게 되니까 좀, 신기하고 하네. 나는 집이 가난했고 내 주변에 친구들이 가난한 친구들이 많았고 이런 게 오히려 다행이라고 생각을 한다. 왜? 그때 당시에 원래 이런 거구나. 그냥 원래 다 이렇게 사는구나 라고 생각을 해서 좀 엇나가지 않았던 것 같거든. 근데 우리가 남들과 비교하는 삶을 사실 많이 살잖아. 그치. SNS나 유튜브, 뭐 인스타그램 이런 거 보면 사실 남들이 잘 사는 모습만 그치. 보이는데 그런 것만 보여. 현실적으로 내 삶은 이렇지 않는데 이 사람들 어떻게 이렇게 살까? 그러다 보면은 점점 나쁜 길로 눈을 돌리는 사람들도 있을 거고. 근데 현실이 다 그렇지 않거든. 근데 나는 그거를 몰랐어. 그냥 다 이렇게 사는구나. 다 못 사는구나. 다 교복 하나 맞추기가 힘들고 교복 하나 맞추려면 때를 쓰고 다 그래야 되는구나. 그래서 당연한지 알고 살아서 이보다 더 나은 삶이 있다는 거 사실 몰랐기 때문에 오히려 더 엇나가지 않고 그럴 수 있었지 않았을까. 그래도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게 어머니가 좋은 인성을 물려주셔서 그런 게 아닌가. 보통 사람들을 보면 다 자기를 비교하고 낮추기 바쁜데 그래도 거기에 만족하고 살아간다는 게 참 대단한 것 같다. 범진아, 그러면 네가 장래를 하게 된 계기가 어머니 때문이라 했잖아. 그치. 그러면 장래를 계속하게 만든 이유는 뭔데? 장래를 계속 하는 거, 이게 장래를 하시는 분들은 공감을 많이 할 수도 있거든. 내가 지금까지 너무나 많은 고인분을 모셔왔지만 일을 할 때마다 내가 모든 유족분들에게 이제 뭐 내가 했던 거에 대한 보람을 느끼거나 성취를 느끼거나 그러진 않거든. 근데 그거를 내가 느낄 수 있는 그런 또 장래의 일이 있어. 진짜 어떤 건데? 그게 뭐 힘들었던 일이었는데 내가 했기 때문에 할 수 있었다라는 이런 느낌. 그러니까 내가 아니었으면 누가 이걸 할 수 있을까? 그게 뭐 입관을 하기 힘든 가족분들이라던가 아니면은 뭐 급하게 일정이 바뀌었는데 그걸 처치할 수 있었던가 그런 걸 느꼈을 때 내가 가족분들이 안 될 줄 알았는데 뭐 되게 해줘서 고맙다 뭐 그런 거라던가 그리고 내가 진짜 마음이 가는 가족들. 나는 장래가 끝났는데도 아직까지 연락하는 그런 유족분들이 좀 있거든. 그게 내 나이 또래의 자식을 먼저 보낸 부모님들이라던가 예를 들어서 그러면 나도 마음이 자꾸 가잖아. 그치 그치. 어떤 마음일까? 만약에 내가 먼저 세상을 떠났다면 우리 엄마는 이런 기분일까? 그 아들 된 입장으로서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더 전해주고 싶고 그래서 연락하는 분들이 꽤 있어. 그런 분들을 만났었을 때 좀 이 일을 계속 해야겠다라는 생각도 들기도 하고 그리고 내가 유튜브를 시작하면서 사실 유튜브를 시작했던 많은 이유가 있지만 내가 유튜브에 올리는 그런 영상을 보면서 자신의 가족을 나한테 맡겨주시려고 연락을 주시는 분들을 봤었을 때 그리고 또 나를 찾아주시는 분들의 일을 내가 했었을 때 그런 거에 대한 이제 성취감과 보람 때문에 아직까지
나를 그러니까 사명감처럼 이제 좀 다가와. 그게 사실 행님밖에 할 수 없다는 거를 행님이 알고 내가 예를 들어 형한테 형 이런 것 좀 해줘라고 했었을 때 해주잖아. 근데 그런 것처럼 그냥 내가 해줄 수 있는 건 해줘야겠다. 당연히 해줘야 되는 거. 그냥 이게 어느 순간 내 인생에서 장래가 당연한 것처럼 스며들어서 나는 이런 것 때문에 계속 일을 해야겠다. 이런 것보다는 내가 이때까지 만났던 유족분들과의 그런 유대 관계도 있고, 그리고 나에게 자신의 미래를 부탁하시는 분들 또는 자신의 가족을 부탁하시는 분들에 대한 이제 사명감 같은 그런 느낌도 감사함, 있어서 그런 거겠지. 그냥 그런 것 때문에 장래를 계속 하는 게 제일 큰 것 같아. 그러면 힘들거나 그만두고 싶었던 시기는 있었어? 너무 많지. 뭐 장난스럽게 얘기하자면 지금 우리가 캠핑을 와 있잖아. 근데 내가 이런 걸 되게 좋아한다, 얘가. 내가 이런 캠핑이라는 걸 좋아하는데, 일을 할 때 사실 지금은 내 앞에 대기자들이 있거든. 앞에 일하는 팀장들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자리를 만들고 시간을 보낼 수 있는 건데, 그치. 이게 또 갑자기 다 나갈 수도 있어. 저번에는 캠핑을 오려고 친구들이랑 모여가지고 캠핑 도착해서 의자를 피자 말자 전화가 왔어. 그래서 이제 갔을 때, 그러니까 이런 내만의 시간이 확보되지 않는 순간들이 좀 힘들고, 마음 편하게 뭔가를 할 수 없을 때, 그리고 내 친구들이랑 이제 약속을 해서 어느 날에 만나기로 했었는데, 그날에 내가 또 일이 생겨서 못 갔어. 근데 친구 한 명이, 니는 약속에 대한 개념이 없냐? 이런 얘기를 할 때가 있었거든. 직업에 대해서 잘 모르니까. 그럴 때도 속상하지. 그러니까 나도 알아. 근데 그날이 중요한 자리였어. 근데 친구들의 중요한 자리보다는 이 장래 누군가의 마지막을 마무리하는 게 더 중요하기 때문에 그날 일이고. 맞지. 그래서 그 말 들었을 때 화도 나고, 그래서 내가 무슨 부경을 누리겠다고 이런 소리까지 들으면서 이러고 있냐. 그리고 내가 일을 나갔었을 때 유족분들이 이제 나에 대해서 모를 때 뭔가 좀 하대한다거나 나이가 어려서 어려 보이니까 그런 것도 있고 장의사 뭐 사기꾼이다라고 하시는 유가족들도 있었었고 그런 걸 들었었을 때 오기도 생기지만 한편으로는 하지 말까? 그냥 그만둘까? 뭐 이런 게 많았지. 근데 나는 항상 그때마다 하는 말이 있다. 이제 가족분들이 그렇게 막 뭐라고 하시면, 근데 저는 장사를 하러 온 사람이 아니고 이런 장래 계약한 게 저랑 계약한 게 아닙니다. 근데 저는 회사에서 시켜서 일을 하러 온 사람인데 이렇게 하시면 속이 상하다. 그런 말도 하기도 했었고. 근데 이제 좋게 얘기하지. 난 진짜 속상하니까. 그치, 속상하지. 그러면 지금 이제 뭐 일상생활도 제대로 누리지 못하고 뭐 친구, 지인들과의 관계도 뭔가 이 일적인 부분 때문에 조금 삐걱거리는 부분들이 있잖아. 그치. 그런 시기들을 혹시 버티게 하는 이유는 뭔데? 버티게 하는 이유? 앞에 말했던 거랑 같아. 지금은 익숙해지기도 익숙해졌고, 그리고 나를 찾아주시는 분들, 그리고 내가 이때까지 만나왔던 유족분들과의 그런 책임감, 사명감, 이런 것 때문에 그냥 지금 이게 더 큰 거지. 친구들과의 관계, 나의 시간보다는 이런 일에 연관된 게 더 크기 때문에 그냥 계속 하는 거지. 내가 바로 옆에서 일을 보고 있으면서도 어떻게 보면 한편으로 좀 신기하기도 해. 왜? 어떻게 보면은 진짜 매일 죽음을 보고 죽음과 제일 가까이 있잖아. 그냥 나는 되게 궁금한 게 있었어. 뭔데? 죽음과 되게 가까운 일을 하면서 삶의 행복이라는 건 뭐라고 생각하는지 그게 되게 궁금해.